제가 그 회사를 다닐 때 세무사를 따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 7일 독서실 간 거지. 나도 그 공부감을 안 놓치려고 세법학 들고 나 때는 공부할 때 스타벅스에 치장을 하고 왔어 사람들이 다. 아, 일단은 더 했어야 됐다, 어떻게 했어야 됐다, 쉬지 않았어야 됐다 이런 후회를 안 했죠 일단은. 그치 그게 노력인 것 같아. 그렇게 합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면 병현 수석, 병현 전문이 아닌 그 세무법이 2년 있었고 2년 정도? 그리고 나와가지고 스타트업에서 2년? 스타트업 그만두고 다시 병현 가서 3년? 1년 있다가 갑자기 또 다시 현재 스타트업 와가지고 지금 몇 년? 여기는 몇 달 안 됐는데요? 몇 달 안 됐어요? 네. 그럼 지금 생활이 만족합니까? 지금 저 너무 만족스러운데 올해가 약간 갓생이다 저는. 3제 끝나고 뭐 그런 거야? 대운이 터졌나? 막 그래서 이제 보면은 스타트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 미래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약간 고충이 있잖아. 남들은 동기들은 거의 다 개업했고 개업하고 4, 5년은 됐겠다 그런 거 얘기할 때 본인은 약간 그래도 아무리 급여가 좋아도 개업하고 자리 잡은 세무사들 급여만큼은 또 안 나오잖아.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렇게까지 벌어야 하는가? 물론 이제 그 삶의 기준을 어디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내가 많이 쓰지 않아가지고 사실 수녀축이 괜찮고. 근데 야마자키 막 좋아하고 야마자키는 좋아하고 막 제 돈으로 사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러면 한 10년 일해야 집 한 채 생길까 말까잖아. 여자 입장은 좀 남자랑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남자는 일단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하고 싶은 좀 그런 게 있거든. 본인이 어쨌든 현재 급여 수준에 굉장히 만족하고 현재 그 일하는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회사 분위기라 이런 걸 만족을 하면은 나쁘진 않겠네. 그리고 사실 내가 여기 온다고 했을 때 동기 채팅방이 12명이 있는데 대부분 축하하는 분위기였는데 왜냐면 개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뾰족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근데 여기를 내가 입사 준비를 하면서 이 관련 세금을 내가 찾아봤을 적에 정보가 진짜 없었어. 그거 대비가 되지가 않았어. 그래가지고 대표님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그걸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솔직히 면접 보기 전에 찾아봤는데 여기가 너무 지금 좁고 폐쇄적인 영역이고 실제 실무를 다루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영역이라서 제가 여기 대비를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배워보고 공부할 생각은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원래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들어와서 경력을 쭉 쌓아간다면은 이 분야에서 깃발 꽂은 세무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멀리 보고 들어온 거죠. 이 회사 성장도 저는 너무너무 관심이 있고 이 회사가 쭉 잘 돼서 한 10년 일하고 엑시트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세무사님은 스타트업 전문이야? 벤처 컨설팅 쪽이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지금 투자 관리와 관련된 세금인 거죠. 내부 쪽에서 봤을 때 투자를 더 좋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게 유치할 수 있도록 회사 구조를 개편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VC 쪽에서 선별할 때 그 회사의 그 가치를 뭐 제대로 적정하게 평가한다는 거를 원하는 거야? 전자에 가까운 거 없고 후자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어 투자 받기 좋은 재무제표라든지 밸류에이션의 반대 부분에 있는 방어하는 부분인 거죠. 전에 스타트업에 있었을 적에도 느낀 거지만은 그냥 세금만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투자받기 좋은 재무제표는 어떤 것인가 좀 예쁘게 만들 수 있고 조금 계정 과목 하나 더 신경 써가지고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기준서도 많이 읽어야겠네. 네. 최근에 외부 투자 받는데 재무실사 나오는 걸 했거든. 그리고 올해가 초도감사 시즌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경계하는 게 자기들이 재무실사 한 재무제표랑 초도감사 때 의견이 나온 재무제표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너무 크면은 애매하니까 그걸 엄청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그 매출에 과대계상돼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하더라고. 쉽지 않겠네. 기준서 많이 봐야겠는데. 너 많이 보고. 근데 여기 감사해? 받아? 저희는 감사 이미 안 감사 안 받아? 안 받아요. 근데 어차피 VC 투자 유치 들어올 때는 받아야 되잖아. 걔네는 받죠. 근데 걔네 우리 고객사가 아니고. 우리도 투자 들어오면 받아야 되잖아. 우리 받았지. 그 이후에 내가 들어왔으니까 그 스토리를 내가 몰랐지. 세무사님이 하는 거는 외부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구나. 맞아.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리스크가 있잖아. 이 스타트업이 안 되면 나도 직장을 잃고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 개업하면 되잖아. 개업이 쉬운? 아니 지금 해도 어려운데. 스타트업에서 일했던 거를 바탕으로 본인이 개업에서 살릴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러면 세무사로서 스타트업 이슈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세무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 그러면은 벤처나 어쨌든 스타트업 쪽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님들이 어떤 역량을 배워서 갖추고 나가면 좋을 것 같다. 개업이 좋을 것 같다. 이 스타트업이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잖아. 조언해줄 수 있는 거야. 스타트업을 관리하는 세무사로서 단순 기장으로는 안 되지. 스타트업이 주 고객처인 세무사로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출의 유형을 계정 과목을 뭐로 쓰냐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아닌 게 제조업으로 가냐 아니면 일반 상품 도소매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원 사업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제품 소싱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또 봐야 되고 뭐 OEM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장 등록이 돼 있냐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을 거고 개발비를 어떻게 넣느냐. 그렇죠. 뭐 경상 연구 개발비라든지 이런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주고 기업 부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세워주고 벤처기업 인증까지 세무사가 해야 되는 역할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다 해주잖아 그거. 요즘 인증이랑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는 거. 사실은 외부 사람이 하기엔 조금 저는 힘든 것 같아요. 과거에 스타트업 재직 당시에 제가 제 손으로 벤처 인증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 한 8개 정도 해봤는데 그 회사에 숟가락 하나까지 알아야지 다 쓸 수 있는 지경인데 그거를 외부에서 쓰려면 엄청 힘들 것 같은데. 벤처 인증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 다른 방식으로 좀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세팅이 가능한 세무사들이라면 나와서도 어쨌든 그 부분 관해서 자기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상품화시켜서 개업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내 생각이지. 그렇죠.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제이커브라 해가지고 이게 까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까지다가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은 근데 이 까지는 기간을 버티는 이 데스밸리를 어떻게 버티는 자금 흐름에 대한 예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부에 CFO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한 달에 얼마 타는지를 모르고 급여를 줘야 되는데 급여를 빡빡 밀리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사람 이탈하겠지. 악순환의 반복이 되겠지. 자금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럼 그렇죠. 급여 설정도 되게 중요하겠네. 그런 측면에서는 줄 수 하죠. 있는 급여에 대한 예산을 좀 설정을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니즈를 채워줄 수 없는 급여라면은 인센티브를 주던지 아니면 스톡 옵션을 주던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구나. 새로 나온 이제 RS라고 RSU? 해가지고 그런 거라든지 근데 기본적으로 고급 인력 데려오고 싶어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김혜인 세무사님의 이제 세무사 합격 이후에 스타트업 이사까지 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세무사를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많은 거를 공유하지 못했지만 대략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저희 대화를 통해서 좀 많이 얻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질문 많이 들어온 게 실업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그 과정을 보셨을 때 쉽지 않다는 건 알 수 있겠지만 불가능한 건 또 아니다. 대신 이제 좀 시야가 넓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본인 성격이 누구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좀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강하다. 인생에 있어서 삶의 결정권에 있어서 좀 자기주도적인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세무사가 정말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준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나이브하게 얘기하느라 좀 두서없이 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저희 채널의 매력이니까 좋게 봐주시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어요? 앞으로 그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아직 뭐 고졸 실업계라 본인 스스로에 대한 위치나 본인이 가로막힌 한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지금 요즘은 이제 공무원 붐이 좀 줄고 이제 세무사나 이제 회계사 같은 전문직 붐이 많이 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 뭐 자기 어디서 일하고 있는데 네. 지금 세무사 공부를 시작해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많은 궁금증을 표현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수학도 많이 물어봤었어. 수학도 잘해야 되나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네. 그런 분들에게 첫 번째로 일단은 실업계나 상고를 나오신 분들한테 그분들 중 자기도 세무사를 하고 싶고 뭐 1억 2억 되는 연봉 받으면서 어쨌든 자기 미래를 좀 더 그려나가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회계학 전공자가 아닌 이상 굳이 내가 대졸이 아니라고 해서 이 시험에 디메리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미 공부하는 거 새로 지식 습득하는 걸 좋아하고 좀 문해력이 있는 그런 사람은 도전을 해도 되는데 그냥 원래 공부가 잘 취미가 없고 엉덩이에 오래 붙이기 힘들다 약간 이런 그런 부분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고졸 그 자체만으로는 저는 디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재질이 중요하지. 네. 저는 어릴 때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것.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근로자로서의 삶의 본인의 급여에 대한 몇 년 다니다 보면 자기 미래가 보이잖아. 딱 제약이 있고 그런 것보다는 세무사님처럼 자기 일을 좀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싶은 분들도 세무 사업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는 어떠한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이 시험에 접근하는 게 좋을지. 본인은 어쨌든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2차 계속 떨어졌잖아. 1차는 그렇다 치는데 2차는 진짜 일을 병행하면서 붙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고 이거에 올인해야겠다라는 거의 그런 수준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병행하면서 2차까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될까? 전 직장을 포기하는 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직장 다니면서 일단 1차를 봅니다. 객관식이니까 그냥 소프트하게 붙어야 정상이죠. 그거조차도 1, 2년이 걸리겠죠. 일단 이미 2년을 까먹었는데 당신은 이미 30대라는 거죠. 체력이 급속도로 감가상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체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요새 시험이 짜잘하게 쪼개져가지고 회계학 같은 경우에 약간 순발력을 요해서 많이 풀어서 고득점을 받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요즘은 진짜 문항수가 엄청 많아졌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 자체의 질도 그렇게 낮지가 깊이가 좀 있더라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느 정도 순발력도 필요한 거야. 왜냐면 세법 같은 경우 판단력이 되게 필요한 게 버릴 거 빨리빨리 버리고 통달해 있어야 돼. 딱 보고 이건 뭐를 물어보는 질문인데 내가 이거 풀 수 있다 없다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판단이 되잖아. 빨리 보고 빨리 제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은 붙잡고 있다가 죽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싸리 막 40 후반 50 후반인데 경영 쪽이나 세무 쪽에 이미 통달하신 분이어가지고 연륜이 이마이마해. 그런 분들은
논외로 할게요. 40대 초반 이런 상황이라 가정을 하면은 체력이 당신의 장점이에요. 지금 오늘이 가장 젊다고. 하루라도 빨리 붙어서 1점이라도 더 써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1차는 일단 회사 다니면서 보는 게 맞고, 첫 번째 동차 시험은 그냥 날린다 생각하고 뭐 경험만 해보는 거예요. 포기하면은 다음에 점수가 엉망진창이니까 안 되지만은 일단 끝까지 한번 해봐요. 그래서 아, 이런 분위기구나 한번 느껴봅니다. 그런데 그 점수가 만약에 너무 형편이 없어, 20점, 30점이야, 그러면 다시 저는 1차부터 투트랙을 추천을 하고요. 근데 조금 가시권이야, 한 합격선에 한 80% 정도 됐을 때 저는 그만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요새 합격 컷이 뭐 60점 곱하기 80점 한 40 중반, 요 정도, 2차가 이 정도 나왔을 때는 그만두고 1년 정도 올인을 하는 거예요. 피치를 올려야 되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공부하면서 80%까지 왔는데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20%를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1점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단순히 산술적으로 20%가 아니라 그 사이의 갭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맞아요. 1점에서 48점 가는 게 오히려 48점에서 60점 가는 것보다 더 훨씬 쉬울 수가 있어. 훨씬 쉽지. 쉽다고요? 1에서 48 가는 게 더. 근데 이제 제가 그만두러 한 이유가 뭐냐면은 48점에서 애매하게 뭐 5점, 10점 올려가지고 또 떨어진다고 하면 시간은 또 까먹잖아. 단가 생각 되잖아. 그럼 거기서 생각하는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그냥 빡세게 올인하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베팅할 수 있는 용기가 제일 중요한 거겠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둬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들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 채널은 궁금한 거 있으면 여과 없이 좀 얘기하는 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이 있었던 세무사님들이나 뭐 모든 사람이 다 순탄하게 붙진 않고 다 사정이 있었을 텐데 8년, 9년, 10년 이렇게 붙은 사람을 어디서 보셨겠어요? 고졸 출신에 여기까지 아득바득 올라와서 스타트업 이사까지 세무사의 자격으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냐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많은 감명과 그런 것들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시거나 뭐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내용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런 분들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그리고 도움되는 영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고 세무사 한겸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